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물방울이 스며들어도 안나의 표정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낡은 주방 한 구석, 가스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젓가락질을 했다.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이단칸 방이 그의 첫 한국집이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살짝 떨며 안나는 자신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되뇌었다. 몇 해 전 불가리아 소피아의 부촌에서 만났던 엘레나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였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엘레나는 늘 명품 옷에 향수를 뿌리고 나타나 안나를 은근히 내려다보곤 했다. 너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 돈부터 벌어야지. 가난했던 안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결심한 것이 한국행이었다.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은 말 그대로 낯선 땅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얇디얇은 외투 하나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서 있던 자신을 아직도 기억한다. 처음엔 식당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쓰레기 봉투를 끌고 골목을 돌았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단칸방을 하나 얻어 하숙을 시작했고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아가씨, 고생 많지? 식당에서 마주친 한 남자가 다정히 말을 걸어왔다. 그의 이름은 박종우, 나이 50을 넘긴 노총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안나를 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음료수를 건네며 응원해 주었다. 종우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안나는 점점 그를 기다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종우가 느닷없이 말했다. 같이 살아볼래요? 내 집으로 와요. 더 이상 이런 데서 고생하지 말고. 안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가 내민 손을 끝내 잡았다. 그렇게 종우의 집에 들어간 지 1년. 이제는 작은 원룸이 아니라 대저택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밥상 위에는 값비싼 반찬이 놓였다. 가끔씩 거울을 보면 여전히 그 단칸방에서 부르르 떨던 자신이 겹쳐 보이곤 했다. 그런 안나의 삶에 균열이 생긴 건 그날이었다. 퇴근한 종우가 문 앞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이 오셨네. 아가씨 친구라는데. 문을 열자 엘레나가 서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 달린 코트를 입고 옛날처럼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아직도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웬일이니? 하지만 엘레나의 눈빛엔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안나는 말없이 엘레나를 맞아들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엘레나를 몰래 훔쳐보다 안나는 깨달았다. 엘레나의 코트 안쪽 단추가 뜯겨 있었고 구두 뒤축이 닳아 있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왜 한국에 왔는지, 왜 그렇게 다급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도 엘레나는 여전히 안나를 가난한 하녀로 대하듯 명령했다. 물 좀 가져다 줄래? 그래도 그런 건 아직 내 일이잖아. 안나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속에 고이 숨겨둔 한마디가 떠올랐다. 이제 나를 무시하지 마. 안나는 천천히 물컵을 쥐고 엘레나 앞에 섰다.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을 때 엘레나의 얼굴에서 비로소 긴장감이 스쳤다. 안나는 엘레나의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눈을 마주쳤다. 엘레나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고쳐잡고 예의 그 오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마워. 아직도 내가 가져다 주니까 편하네. 엘레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탁 놓았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다니 한국 남자 하나 잘 잡았네. 대단하다, 안나. 안나는 입술을 다물고 엘레나의 말을 듣기만 했다. 그녀가 느끼는 기묘한 감정, 그건 분명한 분노였지만 한켠엔 측은함도 섞여 있었다. 옛날에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던 엘레나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으니까. 엘레나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는 물끄러미 안나를 살폈다. 근데 이 남자 부자라며?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어쩌다 만난 거야?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을 꼬신 거지? 말끝마다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하게 소파 옆자리에 앉아 엘레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 그게 전부야. 엘레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 참 성실하네. 근데 이 남자가 너 오래 두진 않을걸. 넌 언제나 그런 운명이잖아. 말끝에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안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금세 눈을 치켜뜨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내가 할 자격 없어. 그 말에 엘레나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엘레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다. 이 집 정말 넓고 좋다. 근데 너무 조용하네. 왜 이렇게 썰렁해? 그러고는 벽에 걸린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종우와 함께 찍힌 웨딩 사진, 그리고 안나가 꽃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엘레나는 사진을 집어들더니 비틀어 벽에 삐딱하게 걸어두고는 웃어 보였다. 내가 이런 걸 가질 줄은 몰랐어. 어쩐지 재수가 없네. 안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엘레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한국까지 와서 왜? 그 물음에 엘레나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손목을 뿌리쳤다. 그냥 보고 싶어서. 너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안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엘레나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그 불안을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날 밤 안나는 잠들지 못했다. 엘레나는 종우가 준비한 손님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안나는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엘레나는 왜 한국에 왔을까? 왜 아직도 자신을 하녀 취급하며 무시하려 할까?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초조함은 무엇일까? 안나는 오래전 소피아의 어느 겨울밤을 떠올렸다. 엘레나의 아버지가 사업을 키우며 빚을 져가던 모습을. 그때부터 어쩌면 균열은 시작됐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일부러 서둘러 부엌에 내려갔다. 그러자 주방에 앉아있던 엘레나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말.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까지. 엘레나는 얼굴을 싸지고 흐느꼈다. 그 순간 안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엘레나는 이미 자국에서 몰락해 있었다. 그 허영과 오만 뒤에 남은 건 빚더미와 초라한 현실뿐이었다. 안나는 천천히 엘레나의 곁으로 다가가
컵에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엘레나, 더 이상 숨기지 마.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엘레나는 안나를 올려다보다 결국 눈물을 떨구며 흐느꼈다. 안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주방에는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안나는 울음을 삼키는 엘레나를 바라보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깨는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안나,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제야 안나는 엘레나의 옷깃에 달린 풀어진 단추며 낡아빠진 구두가 더 선명히 보였다. 어떤 허영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몰락의 그림자였다. 잠시 후 엘레나는 더는 숨기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들어 안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엔 여전히 오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공포가 묻어나 있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집도 다 넘어갔고 차도 뺏겼어. 남편은 다른 여자랑 도망쳤어. 안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엘레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남겨진 건 빚뿐이야.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어. 그래서 여기로 왔어. 너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엘레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애원하듯 말했다. 안나,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잠깐만, 조금만 내가 다시 일어나면 꼭 갚을게. 그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여전히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처럼 들렸다. 안나는 그 말 끝에 어조를 놓치지 않았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며 돈부터 벌어라라던 엘레나가 이제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엘레나의 손끝에 얼룩진 작은 상처와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안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엘레나,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어. 내가 알잖아.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허리 굽혀 청소하며 번 돈으로 겨우겨우 버텼어. 내가 그때 뭐라 했는지도 기억해. 엘레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나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렇게 산 덕에 나는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비웃던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녀가 이렇게 살고 있어.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치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안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엘레나는 놀란 표정으로 안나를 바라봤다. 조건?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레나의 두 손을 잡았다. 다시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은 나에게 함부로 하인처럼 대하면 안 돼. 그게 된다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엘레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이 쏟아졌다. 안나, 미안해. 그제야 그녀의 가슴 속에 쌓였던 오만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안나는 천천히 손을 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안나는 종우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종우 씨, 그 애가 자국에서 많이 힘든가 봐요. 빚도 많고 이제야 조금 사람 같아졌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종우는 안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당신 선택이잖아요. 난 믿어요. 안나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엘레나가 있는 손님방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다시는 아무도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안나는 아직 몰랐다. 엘레나가 그날 밤 몰래 통화를 하며 속삭인 말을. 그래, 지금은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하지만 언젠간 그 자리 내가 되찾을 거야. 엘레나의 눈빛 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욕망이 숨어 있었다. 엘레나는 며칠 동안 유난히 얌전했다. 아침마다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 설거지를 도우며 안나가 시키지 않아도 세탁물을 널어두었다. 안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종우는 달랐다. 저녁 식탁을 함께하던 어느 날, 종우는 잠깐 안나를 불러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가 이상해. 눈빛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아.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로 자신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종우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찜찜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안나는 잠에서 깼다. 주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가만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살폈다. 엘레나가 휴대폰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다시 올라서려면 이 여자가 필요해. 순간 안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엘레나는 잠시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질투와 욕망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제야 안나는 깨달았다. 엘레나는 여전히 자신을 밟고 올라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태어난 척 엘레나를 맞았다. 엘레나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주방에 앉아 있었다. 안나, 오늘은 내가 점심 준비할게. 내가 좀 쉬어야지.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이제 2번 다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어. 점심 무렵 종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엘레나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종우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점심 다 준비돼 있어요. 종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안나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식사 도중 엘레나는 종우를 은근슬쩍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종우 씨 참 자상하시네요. 이런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안나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종우는 멋쩍게 웃었지만 안나는 그 말 속에 깃든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엘레나는 이미 한 발 더 다가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안나는 엘레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엘레나,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해. 엘레나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얘기든.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안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엘레나를 기다렸다. 엘레나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와 안나 앞에 앉았다. 안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아직도 날 무시하니? 왜 아직도 날 밟고 올라서려고 해? 엘레나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뭐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널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안나는 엘레나의 손등을 가만히 붙잡았다. 어젯밤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그 말에 엘레나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을 하려던 엘레나는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맞아. 난 아직도 내가 밉고 부럽고 원망스러워. 왜 너는 이렇게 되고 나는 이 모양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너보다 나아지고 싶었어. 엘레나는 결국 눈물을 떨구며 흐느꼈다. 안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엘레나, 이젠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살고 싶어? 그렇게 살다 결국 넌 더 깊이 무너질 거야. 엘레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다. 안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물을 한 잔 따라와 엘레나 앞에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 물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마셔.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적으로 보지 마. 나도 적이 되지 않을 테니까.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들고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안나. 이제 정말 미안해. 안나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돼. 우리 둘 다 더는 지지 말자.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안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엘레나의 눈빛 속에서 아주 잠깐 스친 서늘한 빛을 놓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안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며칠간 집 안에는 묘한 평온이 흘렀다. 엘레나는 그날 이후로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주방일도 빨래도 말없이 도왔고 종우와도 필요 이상으로 말을 섞지 않았다. 안나는 그런 엘레나를 지켜보며 다소 안심했다. 이제 정말 마음을 고친 걸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엘레나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안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 앞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엘레나가 종우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둘은 고개를 맞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종우는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엘레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종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안나는 허겁지겁 몸을 돌려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엘레나가 지나가면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안나는 분명히 보았다. 무슨 속셈이지. 안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을 때도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우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미묘하게 피곤한 표정이었다. 엘레나는 식탁 맞은편에서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옮기며 말했다. 오늘 장을 봤는데 한국 과일이 참 달더라. 고향에서는 이런 맛 못 봤지? 안나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고 차가운 것이 꿈틀대고 있었다. 엘레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안나는 천천히 종우를 바라봤다. 오늘 엘레나랑 카페에 있었죠?
종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군. 안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종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더군. 남편에게 버림받고 한국에 와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내가 도와준 거 정말 고맙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하더군. 안나의 눈에 서서히 분노가 서렸다. 엘레나의 속셈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해졌다. 안나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고 종우를 빼앗아 그 자리에 서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안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서랍을 열어 엘레나가 쓴 메모장을 꺼냈다. 며칠 전 청소를 하다 엘레나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메모장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을 차지한다. 종우는 내가 더 잘 어울린다. 안나는 여전히 하녀일 뿐. 안나는 손끝이 서늘해지며 메모장을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결심한 얼굴로 엘레나를 마주했다. 아침 식탁에서 엘레나에게 천천히 물었다. 어제 종우 씨랑 무슨 얘기를 했어? 엘레나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감사하다고 했어.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도 말했고. 안나는 비죽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그리고 이 메모장도 봤어. 엘레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왜? 안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 이 집에서 떠나. 내가 가진 빚 대신 갚아주겠다 했지. 그건 약속할게. 하지만 이 집은, 그리고 종우 씨는 내 거야. 엘레나는 서서히 입술을 깨물며 안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나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은 채 덧붙였다. 내가 고개 숙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무릎 꿇을 기회조차 없어질 거야. 엘레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안나는 종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종우는 묵묵히 안나의 손을 덮어 잡았다. 그리고 안나의 눈빛은 차가운 결심으로 빛났다.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엘레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안나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음 한구석이 시끄럽게 요동쳤지만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종우는 묵묵히 안나의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이 안나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요. 난 당신만 믿어요. 안나는 종우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제가 끝내야 할 문제예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그날 오후 안나는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엘레나의 방 앞을 여러 번 오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안나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늦은 저녁, 안나는 문득 현관문이 살짝 열린 걸 발견했다. 그리고 불현듯 서늘한 예감이 온몸을 스쳤다. 엘레나. 서둘러 현관을 나서자 멀리 골목 어귀에서 엘레나가
급히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안나는 망설이지 않고 뒤따라 택시를 잡았다. 저 앞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에게 다급히 말하며 손끝이 떨렸다. 엘레나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이제 끝장을 봐야 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시내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다. 엘레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히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허름한 술집이었다. 가게 구석자리에서 엘레나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거칠어 보이는 얼굴에 어깨를 움츠린 채 무언가를 건넸다. 서류 봉투였다. 안나는 숨을 죽인 채 문틈에 몸을 숨겼다. 이게 확실한 거야? 엘레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실하지. 이혼 서류 초안이야. 저 남자 사인만 받으면 돼. 싸움 만들고 갈라놓는 건 내가 알아서 해. 남자의 대답에 엘레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좋아. 이 집도 그 남자도 다 내 거야. 안나는 원래부터 거기까지만이 내었어. 안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엘레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끝에는 종우와 자신의 관계를 파탄내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안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더는 참지 않아. 엘레나는 서류 봉투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나는 황급히 몸을 숨긴 뒤 그녀보다 한 발 늦게 술집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종우가 걱정스런 얼굴로 달려왔다.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안나는 종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종우 씨, 혹시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택해도 후회 안 하겠어요? 종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밖에 없는데. 안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쓸쓸히 웃었다. 그래요. 그 말 잊지 말아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일부러 엘레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엘레나, 오늘 시간 괜찮으면 시장 같이 갈래? 집안 살림도 보여주고 싶어. 엘레나는 순간 의아한 듯 안나를 바라봤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그 웃음 속에 숨어 있는 속셈을 모른 척하며 안나 역시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안나는 엘레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엘레나, 아직도 나를 무시해? 아직도 나를 이 집의 하녀라고 생각해? 엘레나는 잠깐 움찔하더니 곧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안나, 넌 아직도 착하네. 난 절대 내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곧 그 남자도 내 거야. 그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게. 하지만 잊지 마. 여긴 내 자리야. 그리고 내가 짓밟으려 드는 순간 더 이상 봐주지 않아. 엘레나는 한동안 말없이 안나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왔어. 바람이 스치는 벤치 위에 홀로 남아있던 안나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엘레나의 계략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다. 그날 저녁 안나는 늦게까지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다.
종우는 서재에 있었고 엘레나는 언제나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거실을 지나치던 순간 안나는 벽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엘레나였다. 오늘 밤이야. 다 준비됐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이제 저 여자 차례야.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다. 마치 차가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레나가 마침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엘레나는 화사한 표정을 지으며 종우가 있는 서재 문을 열었다. 종우 씨,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종우가 고개를 들어 엘레나를 바라봤다. 안나는 주방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레나는 고의적으로 안나를 힐끗 바라보며 서재 문을 닫았다. 안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고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귀를 곤두세운 채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종우 씨, 정말 몰랐어요? 안나가 여기서 얼마나 숨막히게 살고 있는지. 처음부터 저 여자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저 여자가 당신을 올가맨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돈을 보고 달라붙은 거예요. 종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얘긴 그만하시오. 난 안나를 믿소. 그러나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집요했다. 안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서재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놀라서 안나를 바라봤다. 안나는 엘레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엘레나. 엘레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며 맞섰다. 뭐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안나는 엘레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실? 그건 내가 꾸며낸 거야. 언제까지 남의 걸 탐하고 거짓말로 남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엘레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뭘 탐해?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종우 씨랑 내가 훨씬 잘 어울려. 안나는 엘레나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다. 이게 내가 준비한 거지. 이혼 서류. 내가 다 알아. 내가 꾸며낸 거 다 증거도 있어. 엘레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안나는 종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종우 씨, 이 서류는 엘레나가 나를 쫓아내려고 준비한 거예요.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종우는 무겁게 엘레나를 바라봤다. 정말이요, 엘레나? 엘레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침묵이 거실을 휘감았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이 사람도 내 사람이야. 넌 이제 돌아가. 더 이상 내 앞에서 이렇게 살지 마. 더 이상은.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래. 졌어. 이젠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나를 노려봤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과 함께 엘레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안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서서히 소파에 몸을 기댔다. 종우가 안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요. 이젠 끝났어요. 안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중얼거렸다.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남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 너머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엘레나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안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 그리고 더는 무너지지 않아. 엘레나가 떠난 집은 오래간만에 고요를 되찾았다. 안나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어와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 엘레나의 눈빛은 차갑고 서글펐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 안나는 서랍에 넣어둔 엘레나의 메모장을 꺼내 펼쳤다. 구겨진 종이 위에 남겨진 마지막 문장.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언젠가 다시. 안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접어 서랍에 넣고 잠가버렸다. 이제 더는 그 문장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안나는 부지런히 청소를 하며 집안을 정리했다. 엘레나가 쓰던 방도 깔끔하게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동안의 탁한 공기를 몰아냈다. 안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문득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후련함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종우가 퇴근하자 안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식탁을 차렸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과 한상 가득 차려진 저녁을 본 종우가 놀란 듯 안나를 바라봤다. 무슨 날이에요? 안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만의 시작이니까요. 종우는 묵묵히 앉아 안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버텨줘서. 안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더는 누구에게도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뒤 안나는 종우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종우가 잠시 안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 이제야 정말 편해 보이네요. 안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야 내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 끝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안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혹시 저 어딘가에서 아직 엘레나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이긴 거야. 앞으로도 지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안나는 잠시 바람을 쐬러 동네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멀리 골목 어귀에서 낡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엘레나였다.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떨군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안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거뒀다. 이제는 상관없어.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입을 적시며 안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만의 자리에서. 그날 밤 안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래전 단칸방에서 떨던 그 여자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 거울 속 안나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안나는 혼잣말을 하듯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거실로 나가니 종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나를 보며 환히 웃었다. 안나는 종우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종우는 안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에요. 안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둘이서 이제 진짜로.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집안을 비췄다. 안나는 종우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토록 치열하게 지켜낸 자리에서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언젠가 또다시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더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안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 자리는 이제부터 끝까지 내 거야. 그 밤 단정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안나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안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집안을 돌보고 종우를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지만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고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끔 동네장에 가면 엘레나를 닮은 사람을 볼 때가 있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이 서늘해졌다가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애도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겠지. 이제는 미움도 연민도 남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종우가 물었다. 이제 소원이 뭐예요? 안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늘처럼만 살면 돼요. 이렇게 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걸로 돼요. 종우는 작게 웃더니 안나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안나의 마음속 깊이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안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단칸방에 있던 그 소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조용히 웃고 있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군가에게 밀리고 마음이 부서질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자리,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살. 안나는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제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오늘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밀려 울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자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